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함께합니다. 결혼할 때는 누구나 100년 해로를 다짐하고 꿈꿉니다. 예전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라는 주례사가 많이 있었죠.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시대도 많이 바뀌고 또 현실이 녹록지가 않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던 시절은 지나가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심지어 각방까지 쓰게 되면서 냉랭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 흔히 무늬만 부부인 그런 분들 주위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마음도 몸도 멀어진 섹스리스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행복한 성문화센터 배정원 대표 모시고 고민도 나눠보고 해법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덕담 아까 우리 애청자분께서 돈 많이 버세요라는 덕담 나눠주셨는데 네. 우리 배정원 대표는 어떤 덕담을 좋아하시나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글쎄요. 덕담은 수시로 나누는 것 같아요. 꼭 네. 새해여서만이 아니라 네. 저는 요번 같은 경우는 일복 터져라 이런 일 많아라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섹스리스 없는 원만하게 사랑하는 그런 네. 사이. 네. 그런 거에 대한 덕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네. 더 많이 섹스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라던 네. 대답이었어요. 자, 요즘 그런데 네. 섹스리스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 대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꺼려지는 주제이기는 해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중장년층 같은 네. 경우에는요. 네. 또 부부 사이의 일이라서 또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남부끄럽다라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고민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분들 보시면은 어떠세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나요? 근데 그렇긴 한데요. 요즘은 보면 이제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인 것처럼 툭 이렇게 꺼내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하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내심 걱정이 되잖아요. 나만 안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섹스리스 상담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발기부전이라든지 혹은 외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했다면 요즘은 섹스가 없다. 부부간에 섹스가 없다. 그런데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혹은 왜 나는 싫은데 남편은 너무 많이 하자고 한다. 이런 식의 이 성욕이 네.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담이 많아졌죠. 네. 우리 부부는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네.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 섹스리스트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진단하는 건가요? 주기적인 횟수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보통 이제 강도를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얘기를 해요. 네. 1년에 지난 1년간 10회도 안 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3개월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섹스리스다 이러는 분도 있는데 네. 왜 한 사람은 조금 더 원하는데 한 사람은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섹스리스라고 봐야 되죠. 네. 네. 둘이 서로 절충이 안 되면. 그렇죠. 네. 네. 근데 주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부간에 성생활 없이도 만족하고 사는 부부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서로 관계를 가지지 않아도 특별한 결핍을 못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플라토닉 러브라고 할까요? 이상적인 거겠죠? 네. 네. 섹스리스 부부라고 해도 친구처럼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결혼이 섹스가 전부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나 책임감이나 혹은 경제적인 기여나 혹은 미래를 공유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 섹스라는 건 부부들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부부들은 친밀감이나 공감이나
혹은 위기 돌파력 같은 것들이 안 하는 부부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좀 더 많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다른 재밌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부부를 결속시켜 주는 섹스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소외감 느끼고 무시하고 또 바깥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섹스를 회복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필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원활한 네. 부부 생활을 네. 위해서. 네. 지금 사연이 또 들어와 있네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3년 차가 되었는데 아이가 12살입니다. 아이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13년 됐는데 네. 저는 39세, 남편은 43세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 생각은 들었지만 그동안 육아에 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사실 몸도 피곤했습니다. 남편도 굳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 여자로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에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합니다.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원인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너무 늦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요. 네. 39세 아내가 그리고 남편은 43세면 상당히 젊은 부부고 지금 한창 왕성할 나이인데 네. 이런 경우가 좀 있나요?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낳고 나서 섹스를 안 한다라는 상담이 실제로 많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아기 낳고 나서 그 섹스리스로 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아기 낳고 수유할 때 되면 호르몬의 문제로 여자가 거의 몸이 폐경기 같은 이제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성욕도 좀 많이 떨어지고 질도 건조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기 키우면서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육아하면서 너무 힘들고 또 이때쯤 되면 바디 이미지도 되게 망가지죠. 왜 네. 이렇게 뭐 배도 막 나오고 살도 좀 아무래도 쪘다고. 출산하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섹스리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제 아기 출산 이후에 뭐 여성의 그런 변화로 인해서 여성이 섹스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네. 남성이 또 원하지 않는 거는 남성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일단 왜 아내가 내 어떤 열정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엄마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부담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네. 또 아주 드물게는 그 외에 이 출산의 현장에 있었던 남편들이 좀 아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좀 쇼크를 받아서 네. 못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피곤하니까 아내가 자꾸 거절하고 또 아기 때문에 또 하기가 어렵고 이러니까 섹스리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럴 때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실제로 이분들은요, 뭐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섹스리스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계속되면 성욕이 떨어져요. 특히 네. 남자들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섹스를 하면 점점 더 많이 잘 나오고 그러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떨어지고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성욕이 이제 안 생기니까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 자꾸 피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좀 경계 경보가 심하게 울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섹스리스라고 와도 남자는 섹스리스가 아닌 경우 많아요. 네. 그렇죠. 주변에서 봐도 네. 보통 대부분 여자들이 그렇죠. 조금 피하거나 네. 하기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그렇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되면 어쨌든 남자들은 성적 분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자위를 하기도 하고 요즘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포르노 보면서 혼자 자위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외도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자, 6714 하나님. 제가 아이 낳고 체중이 20kg 넘게 늘어서 남편을 많이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관계를 안 갖게 되고 남편의 외도로까지 이어진 것 같아 마음이 괴롭습니다. 상처도 깊고요. 저는 몸보다 마음의 회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근데 몸하고 마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다시 도 회복되고 또 섹스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게 되면 분명히 마음도 더 빨리 치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인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남자들이 마르고 날씬한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은 마른 것보다는 좀 통통하고 뚱뚱한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네. 여자들 아래 몸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바디 이미지는
사실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왜 좀 기대가 높아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고 몸으로 좀 부딪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이렇게 상담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더 많은 상담을 원하나요? 남성들이 더 많은 상담을 원하나요? 요즘은 거의 반수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네. 요즘은 아내들이 먼저 오고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섹스리스인 경우에 남자들이 섹스리스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주로 원하는 경우가 많죠. 아내하고만 섹스리스지 바깥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내들이 안 좋은데? 정말 결핍을 많이 느끼죠. 네. 그러니까 아내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도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들이 주로 하는 질문은 어떤 건가요? 와서. 요즘은 이제 여자들도 섹스가 없어져서 이분처럼 섹스가 네. 없어져서 걱정이다. 그래서 좀 회복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남성들은 아내가 너무 피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남자들은 자기는 원하는데 아내가 굉장히 동물처럼 생각한다. 내가 매일 요구하고 내가 매번 요구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네. 또 남성분이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는데 짧게 지금 문자 먼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4814님. 저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 몸이 피곤해서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이럴 때 있죠. 네. 이 섹스를 거절할 때 사실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싫어, 피곤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분명히 여자들은요, 피곤하면 섹스를 못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이 잠을 충분히 자야 성욕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주말 같은 때는 좀 괜찮을 수 있잖아요. 다음 주말에, 이번 주말에 멋있게 하자. 내가 멋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미루고 약속을 하는 게 좋지 무조건 하지 말자. 하고 싶지 않아. 피곤해. 이렇게 신경질을 낸다거나 이러면 그 섹스에서 거절당하면 내가 전체가 거절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현명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네. 현명하게 어떻게 오늘은 좀 쉬고 네. 대신 다음에 2번. 그렇죠. 그렇게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멋있게 하자라든지 이렇게 네.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자, 이런 것도 참 센스가 필요하네요. 네, 네. 거절할 때도. 남성분이 보내준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열렬한 구애 끝에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이 유학 보내느라 기러기 부부로 10년간 떨어져 살았어요. 그 기간에 부부관계를 갖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집에 돌아와 함께 살게 됐는데 한방 쓰는 일이 어색합니다. 지난 10년간 떨어져 있는 기간에 오해가 있어서 사실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평상시에는 잘 지냅니다. 저나 아내나 몸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오해를 푼 지금도 관계를 갖는 게 쉽진 않네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상담을 직접 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10년이나 떨어져 사셨잖아요. 그리고 네. 10년 동안 그 떨어져 있는 기간 오해가 있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아마 분명히 서로의 상대에 대한 어떤 정조에 대한 오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럴 추측. 수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부부간의 문제는 실제로 6개월 이상 되면 둘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나 혹은 왜 주위에 현명한 어른이 계시면 좀 이렇게 중재를 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분들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네. 그 자잘한 로맨스 스킨십, 애정 표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일단 마음이 녹아야 몸도 녹죠. 그리고 네. 또 무조건 마음이 녹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자꾸 스킨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잡고 다니는 거, 어깨를 안아주는 거, 혹은 왜 이렇게 그 바깥에서 돌아왔을 때 발 같은 거 씻어주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거 이런 아주 자잘한 애정 표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서로를 가깝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행 같은 것도 같이 가셔서 며칠 동안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네. 한번 좀 환경을 좀 바뀌어보고 그렇죠. 서로 간에 있는 시간을 더 네. 많이 같이 있고.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사랑을 좀 돌리려면 첫 데이트했던 장소를 좀 찾아간다든지 그 외에 좀 낭만적이었던 그 느낌을 좀 그 속에 다시 빠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로 데이트하던 곳, 밤 산책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0312님, 저는 아내의 몸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체형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아내에게 저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남편분은 체형에는 상관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아내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이 바디 이미지에 굉장히 좀 자기 바디 이미지에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난 칭찬을 자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당신 피부도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 당신 가슴이 참 풍만해서 좋아. 배가 이렇게 살짝 나온 게 너무 예뻐. 이렇게. 만져져서도 좋아. 네. 난 마른 여자보다는 좀 뚱뚱한 여자가 좋아. 이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예쁘다 하시면 네. 그 말을 들으시겠죠. 네. 네. 345 하나님, 남편이 함께 야한 영화를 보자고 합니다. 저희 남편 이상한가요? 하셨어요.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들으셨을 거고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예요. 섹스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체위나 혹은 왜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남편께서 보자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자가 보는 것과 남자가 보는 것이 조금 다르죠. 네. 근데 여자들이 보는 건 너무 직접적이면 혐오스러워하고 좀 이렇게 성욕이 막 생긴다기보다는 막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잘 얘기하셔서 에로틱한 영화 같은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보다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딱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키스도 할 수 네, 있고요. 같이 해볼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혼자 보는 거는 위험한데 같이 보는 건 좋습니다. 네. 0310님, 남편이 자위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제가 목격한 걸 남편도 봤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그러시겠다. 근데 자유행위는 왜 나하고도 행위를 하면서 섹스를 하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건 사실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간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간식을 그래서, 먹는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서로의 왜 이렇게 너무 권태기나 혹은 재미가 없어지면 네. 서로 이렇게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도와주라는 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네. 다 봤지만 아무 문제도 없는데 당신이 건강해서 난 더 좋은데 이렇게 네, 얘기하시면 될 것 괜찮은 같은데요. 거라고. 그럼요. 네네네. 네. 자, 46. 혼자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죠. 그래도. 그렇겠죠. 네. 자, 4614님. 소장님께서 성은 부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꼭 시간을 정해서 섹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더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거는 너무 긍정적인 잘하시네요. 네. 좋은 분위기네요. 네. 잘하신다. 규칙적인 섹스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네. 일주일에 한 번. 네. 이 횟수는 어느 정도로 보통 이렇게 정해진 건 없지만 자기 그래도 몸이 피곤하지 않은 한에서 하면 좋은데요. 그 남자들은 일단 보면 이제 이렇게 폐경기, 갱년기가 오면 이 정도 됐는데 안 해도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기관은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손이 부러진다거나 그러면 재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남자들이 발기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기가 된다는 건 이 성기 끝 미세혈관까지 피가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된다는 거기 때문에 기관 유지가 되는 거고 네. 여자들도 규칙적인 섹스를 해야 이 질이 건강하고 자궁도 네. 건강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면역력 좋아지고 이런 거 외에도 규칙적인 섹스는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실속 있는 섹스리스 예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저희 방송 네. 당신의 전성기 네. 오늘 이 청취자분들과 이제 중년층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섹스리스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나? 이런 게 있다면. 어쨌든 섹스라는 건요, 약간 좀 낭만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규칙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너무 두툼한 수면 바지나, 이렇게 왜 좀 이 성적인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트레이닝복이나 이런 것들 입고 주무시는 거 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그 침실, 우리나라는 침실이 너무 형광등이라 너무 밝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부분 조명 같은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오렌지빛 조명은 몸이 예뻐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왜 TV 같은 거 볼 때 좀 기대서 보시고, 네. 걸어 다닐 때 손잡고 다니시고, 또 체위도 좀 바꿔보시고, 재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폐경이 되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질이 건조해진다든지, 홍조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거칠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남자도 발기부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학적인 도움, 호르몬 보충요법 같은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유머러스한 배우자, 혹은 또 낭만을 회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소소한 로맨스, 네.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규칙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섹스를 하신다고 했지만 섹스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부의 날 같은 걸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키우고 굉장히 바쁘시고 이제 한숨 돌릴 때잖아요. 이제 서로의 눈을 배우자에게 집중할 때죠. 네. 그렇지 않으면 노후가 굉장히 외로워질 외롭죠. 겁니다. 네. 그래서 섹스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몸이 통해야 마음도 통하고 네. 마음이 통해야 몸이 통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 잘 들었고요. 올해가 붉은 달개 해잖아요. 또 붉은색은 열정, 섹스도 네. 의미할 수 그렇죠. 있고요. 닭은 또 다산의 상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자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고 몸으로도 많이 표현하면서 뜨거운 전성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